네, 장수원입니다. 네. 자, 1부 보고 오셨으니까 2부는 바로 그러면 솔루션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일단은 아파트 투자를 하신 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파트 투자라는 게 워낙 대중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자다 보니까는 본질을 좀 짚고 가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깔고 도파민 나오는 그런 영상 찾아다니는 분한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나쁠 수가 있는데 미리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투자를 할수록 쓴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지 내 기분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 즉 대중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 아파트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브랜드, 평형, 그리고 또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구조에 거기다 주거라는 안전빵인 수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사실상 규격화된 상품에 금융이 얹어져 있는 주식하고 이 아파트는 거의 비슷한 구조다. 특별한 실력이나 내가 특별히 해야 할 게 없이 수동적으로 돈을 가지고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닌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가 돈만 걸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실력이 없어도 된다. 내가 무지해도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구조 때문에 아파트에 열광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토지, 상가, 주택, 공장, 창고, 빌딩 여러 가지 수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유일하게 수동적으로 투자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는 자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파트인 겁니다. 나머지 자산들은 다 개별성이 강하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가치가 들쭉날쭉해요. 다 가치가 다 틀려. 가격도 틀리고 가치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개별성이 워낙 강해. 근데 이 부동산에서 가장 균일하게 모두 규격화되어 있고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에 한마디로 투자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돌아가는 투자 자산이 바로 아파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파트라는 거는 공산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부터 10까지 쭈루루룩 똑같은 붕어빵이야. 다만 가격만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주식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에는 가격은 있지만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규격화된 상태로 이게 수량이 많다 보니까 가치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언제든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치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규격 상품은 결론은 시장의 흔들림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내리꽂을 때는 가격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그대로 내리꽂으면 내리꽂은 가격 그대로 내가 팔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규격화되고 수량이 있다 보니까 내리꽂을 때는 매물이 넘쳐서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아파트 이외에 뭐 토지든지 상가든지 빌딩이든지 공장이든지 창고든지 아파트 외에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모두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 왜 가치가 있냐면 바로 개별성이 있거든. 하나도 동일한 게 없어. 다 틀려. 모양도 틀리고 입지도 틀리고 연식도 틀리고 구조도 틀리고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외의 자산에서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가격을 시장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 땅 주인, 건물주 이런 소유자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능동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수동적인 자산이고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은 능동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포에 아파트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는 분이 정말 40억, 50억만큼의 자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느냐? 없죠. 강남 개발 초기에 그냥 아파트 들어가서 아파트 깔고 앉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는 아파트 가격이 저절로 올라갔지
불로소득인 거지 그 사람이 아파트 가격을 우상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40억, 50억 상당하는 그 아파트를 엑시트했을 때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느냐? 운용 못하는 거죠. 그 아파트 팔아갖고 그 돈 빼는 순간 주변에 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산을 운용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돈은 눈먼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가진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게 나는 이러한 수십억의 자산을 운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쥐는 순간 내가 지금 뭐 주식을 할 거야, 펀드를 할 거야, 금을 사놓을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뭐 어디 투자한다고 투자를 할 거야. 그 돈을 지금 움직이기가 너무 겁이 난다. 그렇다고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은 데 넣었다가 순식간에 탕진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런 자산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왜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느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아파트라는 수동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저절로 불로소득으로 얻은 거지 내가 그 자산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운영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인 거죠. 반면에 내가 10억짜리 빌딩을 사서 밸류업을 차근차근 시키면서 임대 세팅을 바꿔가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게 10억짜리가 30억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 사람은 30억에 엑시트해도 그 자산을 다시 재투자해서 다음에 50억에 엑시트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죠.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수동적인 자산에 투자한 사람하고 능동적인 자산에 투자한 사람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엑시트를 했을 때 수동적인 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그냥 로또 당첨금 받은 거랑 비슷해. 이 돈 어떻게 굴려야 할지를 몰라. 근데 능동적인 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엑시트를 했을 때 그 다음 단계, 그거보다 높은 금액의 능동적인 자산으로 또다시 들어가서 더 큰 금액으로 마진을 남긴다. 재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구분 소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구분 상가가 망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앞으로 공실이 많아지면은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물량은 남아도는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 토지와 건물 모두 다 구분 소유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든지 구분 상가든지 이런 지분 형태로 내가 소유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서 밸류업이나 어떤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용도를 바꾸거나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막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통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구분 상가도 같이 공급을 하니까 그거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30년 뒤에 재건축을 할 때까지 거기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면은 디벨로퍼가 하는 마지막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원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있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파트든지 이런 구분 상가 형태로 플라자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이거를 재건축을 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쓰고 끝나면 버리는 구조입니다. 쓰고 끝나면 버리는 소모품이에요. 근데 빌딩은 다르죠. 빌딩은 내가 밸류업 시키고 아니면은 주택으로도 바꿀 수 있고 다시 상가로도 바꿀 수 있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더 높이 증축도 할 수 있고 1층에 상가가 5개인 거를 10개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10개짜리를 1개로 큰 걸로 또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내가 변환을 해서 그 시대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딱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빌딩에 투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 리모델링, 통임대로 내가 그 상권의 랜드마크를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보시면 뭐 빌딩 끝났다, 빌딩 망했다, 미니 빌딩 건물주들이 뭐 지금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뻥이죠. 뻥입니다. 왜? 모든 부동산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아파트처럼 다 똑같은 붕어빵이 아니야. 아파트 이외의 모든 부동산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를 봐야지 나쁜 거를 보고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분만 보여주고 일반화시키는 잘못된 프레임을 주입하는 나쁜 방법이죠. 나쁜 것도 보여주고 좋은 것도 보여줘야 돼. 근데 나쁜 것만 보고 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딩 시장에서 초 A급
최고로 좋은 빌딩들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빌딩을 지키지 아파트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A급 빌딩은 그 입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좋은 거는 아예 논외로 하고 나쁜 것만 보고 빌딩이 망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한테 잘못된 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그 망했다 맨날 망한 것만 찍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멀쩡하게 좋은 빌딩은 한 번도 못해. 왜? 좋은 빌딩 가고 그거 망했다고 찍는 순간 그 건물주 야마 돌아갔고 바로 변호사 사서 소송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신도시에 아파트 이빠이 공급해놓고 또 상가도 이빠이 공급해놓으니까 그 상가가 소화가 안 돼갖고 공실천지인 구분 상가에 가서 빌딩 끝났다라는 영상을 찍고 있죠. 그건 빌딩이 아니야. 구분 상가야. 아파트 지을 때 옆에다가 기초생활 편의점 들어가고 세탁소 들어가고 미용실 들어가라고 분양해놓은 칸 구분 소유적으로 돼 있는 구분 상가인데 그거를 찍어놓고 빌딩 끝났다. 미니 빌딩 끝났다. 상권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A급 빌딩은 아예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 근데 쭉쟁이 같은 거 그것도 쭉쟁이도 촬영하면 욕먹을까봐 괜히 신도시 가서 구분 상가 망한 거를 찍어놓고는 빌딩 끝났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정말 A급 빌딩들은 아파트를 팔아서 세금으로 다 털어버리더라도 상속으로 가져가는데 요즘에 정신없는 분들이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고 아파트를 증여하고 상속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건축이 안 되면 소모품인 아파트를 갖다가 증여하고 상속한다는 거는 정말 한심한 겁니다. 아파트는 소모품이고 아파트는 지분 형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분 이것을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는 것은 투자 중에서 가장 최악의 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이 빌딩이라는 능동적인 자산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초 A급 빌딩은 매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B급, C급 같은 거를 보면서 아 빌딩은 위험하다. 그러니까는 안전한 아파트를 증여하자, 상속하자로 가니까 아주 그 수동적인 자산의 미래를 모르고 그거를 증여하고 상속하는 그거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솔루션을 드려야 하는데 그 솔루션이 바로 뭐냐. 어차피 초 A급 빌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기회 자체를 안 줘요. 왜? 그거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 A급은 나오지 않아. 그렇다고 B급, C급 호구들이 잡는 그런 빌딩을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입지는 A급인데 건물이 노후화돼 있거나 아니면은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된 그런 빌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좋게 만들어내는 투자로 한다 그러면은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A급 빌딩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시대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큰 차익을 남겨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인 겁니다. 왜? 이거는 주식이나 아파트에다 돈 걸어놓고 내가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고 들어가서 내가 기획해서 그만큼까지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금처럼 빌딩이 저평가돼 있고 빌딩 사면 망한다, 빌딩 사면 끝난다고 이럴 때 바로 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밸류업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위에서 엑시트한다 그러면 이만한 안전마진이 보장되니까 이것만큼 논하는 장사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못하고 있다. 왜 못하고 있냐? 아파트나 주식 같은 수동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평생 그런 투자만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저 썩은 빌딩을 사갖고 어떻게 내가 바꾸냐. 아니 저 썩은 빌딩을 사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 투자는 모두 리스크와 리워드가 있는데 여러분은 노 리스크 자산에만 투자하고 리워드만 받는 구조 그런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는 이런 투자 능동적인 투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다고 다 나가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나 주식에는 여러분이 어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로소득인 거는 명확한 거고 이 빌딩을 밸류업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100% 내 실력이고 내 힘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고 나오면서 아파트가 이제 꼬꾸라지면은 다른 투자처를 찾겠죠. 그럴 때 찾는 게 바로 이렇게 밸류업 돼 있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완성된 자산들인데, 우리는 그때 엑시트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쌀 때 들어가서 비쌀 때 나오는 그런 구조를 지금부터 판을 짜야 하는데, 아쉽게도 여러분은 이런 능동적인 자산에 투자해 본 경험이 거의 없고 다 수동적인 것만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순간 일단은 기분 나빠서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 근데 난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못해 라고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못하면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미래에 다가올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내가 그 마진을 만들어내는, 지금 그 구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언하건대 앞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후 건물을 밸류업 시켜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해서 그 베이비 부모한테 엑시트를 해서 막대한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생기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사야겠죠.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좋은 빌딩을 사서 현금 흐름만 받아먹는 사람과 나쁜 빌딩을 사서 좋은 빌딩으로 만들어서 현금 흐름과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번만 해보면 두 번, 세 번 쉽죠. 그때부터는 엑셀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빌딩 쪽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빌딩을 지어서 파는 디벨로퍼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빌딩을 하나 지어, 그리고 팔아. 그리고 또 하나 지어, 그리고 팔아. 그렇게 몇 개 하다가 보면은 정말 좋은 빌딩은 안 팔고 자기가 가죠. 안 팔고 그건 자기가 갖고 2등, 3등 하는 그런 것만 팔어. 빌딩을 한번 지었는데 임대 세팅을 딱 했더니 요거는 노다지야, 알짜배기야, 이런 거는 안 팔고 꼭 자기가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후 빌딩 매입해서 밸류업 엑시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팔기 아깝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깔고 가시면은 자손 대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나오지 않는 A급 빌딩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 다 지나갔으니까는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던지 할게요. 네.